그러면 이제부터 캘린더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요일이었죠. 거래가 끝이 났습니다. 오전 10시 부터 개장을 알렸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고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P라고 적혀 있는 것은 잠정치고요. F라고 적혀 있는 것이 확정치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이전치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오늘 12월 판매 데이터 나올 예정이고요.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서 이 반도체 AI 등 투자 금지 시행이 오늘부터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갤럭시 북5 프로 출시 오늘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나오네요. 이전치 50.6이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11월 건설 지출 M1 기준으로 이전치 살펴봤더니 플러스 0.4%였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이번에 확정치 발표됩니다. 자, 중국에서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확정치 동일하게 발표될 예정. 이전치는 51.5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금요일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제 119대 미국 연방의회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 측에서 와이즈너 수요 예측 3일부터 시작해서 9일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이것도 함께 체크. 자, 자율운항 선박법. 자, 금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이따가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4분기 GDP 잠정치 나올 예정입니다. 이전치 살펴봤더니 QOQ 기준으로 플러스 0.1%, YOY 기준으로 플러스 1.5% 기록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24년 경제 성장률이 전망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원래는 2024년 4분기의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0.4%라고 보고 2024년 전체 성장률을 2.2%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2%가 아니고 2.1%가 될지 혹은 2.0%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4분기 GDP 과연 QQ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0.4%를 하회할지 적중을 할지 혹은 상회를 할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 11월 28일에 발표를 했었던 수정 경제 전망에서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0.2% 뺀 2.2%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동일하게 0.2%를 빼서 1.9%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이날 미국에서 12월 ISM 고용 제조업 구매 물가 발표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6일입니다. 자, 월요일이죠. 데이원 컴퍼니, 동국생명과학, 삼양, NC캠 그리고 아스테라시스 수요 예측 6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11월 제조업 수주 있을 예정인데 이전치 MOM 기준으로 0.2% 상승인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 확정치 발표될 예정. 중국에서 12월 찰신 종합 서비스업 PMI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12월 지분은행 종합 서비스 PMI 확정치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CES 2025가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세계 최대 규모의 IT 가전 전시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주제는 다이브인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핵심 테마는 당연히 AI였습니다. 국제관 기업들 참가를 할 테고 그리고 최대 규모라는 거 체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채권 쪽에 있어서는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있을 예정. 자, 그리고 미국에서 12월 ISM 서비스 고용 신규 주문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11월 실업률 발표될 예정인데 이전치가 6.3%였네요. 자, 그리고 유럽에서 동일하게 12월 CPI 잠정치 나옵니다. MOM 기준, YOY 기준으로 이전치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원 CPI도 함께 잠정치로 발표될 예정. 자, MOM 기준으로 YOY 기준으로 이전치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이 됐습니다. 지준일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2월 FOMC 회의록 공개 예정이고요. 기업 쪽에서는 위너스와 PIEE라는 기업이 수요 예측 8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있을 예정. 채권 쪽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있을 예정. 자, 미국에서 11월 소비자 신용지수 발표될 예정이고요. 12월 ADP 취업자 변동 있을 예정입니다. 이전치 살펴봤더니 14만 6천이네요. 자, 그리고 유럽에서 11월 PPI 발표될 예정인데 이전치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12월 소비자 기대지수 확정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마지막 됐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주가 변동성 잘 체크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 쪽에 있어서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 자, 그리고 LG CNS라는 종목과 아이즈넷이라는 기업이 수요 예측합니다. 9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자, 중국에서 12월 통화 공급 M2 그리고 이전치 YOY 기준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고 유럽에서 11월 소매 판매 있을 예정입니다. 이전치 MOM YOY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이슈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 12월 28일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미국인이나 혹은 미국 법인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가 12월 28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투자 제한 규칙, 방금 말씀드린 이 규칙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노하우, 그러니까 자본 이런 것들이 중국을 돕는 데 좀 쓰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미국 자본 그러니까 돈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되는 것을 전면 통제하는 것이 주 골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재무부에 신설된 글로벌 거래국이 감독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살펴봤더니 민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벌금 한번 살펴봤더니 최대 5억 원 또는 거래 금액의 2배, 이 두 개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우려 대상국도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려 대상국이라고 한다면 홍콩, 마카오 의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행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미국 기업이라든지 미국에는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미국 기업이나 미국 개인이 중국 AI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나?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AI에 대한 글로벌 투자 전체에서 미국이 17%나 차지했다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TSMC를 좀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 시점 때문이더라고요. 중국 화웨이의 이 GPU에서 TSMC가 만든 칩이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진 바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돼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그 뒤에 이 조치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TSMC를 겨냥한 조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겠죠. 전문가들은 이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기술 탈취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기술 탈취가 억제되기 때문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벌었다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정부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그 의무자는 미국 개인 혹은 미국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